우리나라 전역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연속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한 번의 한파가 아니라 여러 번의 한파 피크를 맞이하는 긴 주기의 한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한파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형적인 겨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줄무늬 눈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백두산이 만들어내는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의 눈구름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며 폭설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는 한라산이 만들어내는 카르만 와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겨울철 바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겨울의 풍물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새벽 최저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20.2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 은평은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냉동고 속 같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기상관측 사상 최저기온은 공식 기록으로 1981년 1월 5일에 관측된 경기도 양평의 영하 32.6도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바람이 초속 1m씩 강해질 때마다 체감온도는 약 1도씩 낮아집니다. 기온이 낮아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바람이 강하면 체감온도가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귀와 손가락,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의 동상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06시 기준입니다. 동해안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건조경보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파경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거의 전 지역과 경기 북부,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위험기상, 5종 세트의 기상특보로 모자이크가 되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12시 기압 배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동쪽에는 저기압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카운터파트인 알류통 저기압입니다. 이 한 쌍의 고기압과 저기압은 여름철에는 북쪽에 얌전히 있다가 겨울철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 서고 동저 기압 배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서고 동저 기압 배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경도력이 강해져 바람이 세게 빱니다. 제주도 부근을 확대해보니 초속 22m가 나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선박 운항이나 항공편 운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주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는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대략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시베리아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둘째, 북극 진동이 음의 위상으로 전환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셋째,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를 가져오는 기압 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부근의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기압골 트라프가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공 기압골은 기압이 낮아 북쪽 한기가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오는 통로가 됩니다. 영하 41도의 한기핵이 동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에서 영하 41도는 겨울철 한반도에 역대급 한파가 내려올 때 나타나는 강력한 수치입니다. 영하 41도의 한기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공 5500m에서 영하 30도가 평지에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영하 30도 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압골이 완만한 곡률을 가지고 파장 길이가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기압골의 파장이 길 경우 한파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입니다. 한기의 핵이 한반도 머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과 850헥토파스칼의 한기 핵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상공 높은 곳의 한기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 상공 1500m에서 평지에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 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제주도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눈구름으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눈구름은 바다와 상공찬 공기의 기온차, 즉 해기차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눈구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상공의 찬 공기보다 따뜻하면 해수면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마치 도자기를 회전시킬 때 물레 위에서 흙이 솟아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일부가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 중국 동해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다에 있던 눈구름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름을 소멸시킵니다. 고교롭게도 이 고기압 자체가 시베리아 태생입니다. 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위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기압 배치도 여전히 서고 동저기압 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 4일과 1월 5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일부가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서고 동저기압 배치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5일에는 또다시 서고 동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기가 매우 깁니다. 1월 5일 월요일은 24절기 중 소환에 해당합니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소환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맹렬했던 강풍이 잦아드는 듯 했지만 1월 5일경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고 강한 북서풍이 맵니다. 고기압에 가까운 서해보다 저기압에 가까운 동해 바람이 여전히 강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강풍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안가나 산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0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제주도 부근에 있던 영하 6도선이 4일과 5일에는 일단 북쪽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한기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는 4일주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4일주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주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는 그나마 4일주기의 완화 시기에 해당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한파가 있었을까요? 1970년 쇼와 45년 1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일본 전역에 폭설을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저기압은 24시간 만에 32헥토파스칼이나 낮아지는 폭탄 저기압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사망자 25명, 주택 피해 5,000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폭탄 저기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초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강릉에는 하루 만에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서울은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서고 동저기압 배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긴 주기의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기억에 남는 한파가 있었습니다. 개막식 당일 밤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관중들이 추위에 떨었고 일부 실외 경기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강추위에 휩싸였습니다. 한파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북극 진동은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압 차이가 변동하는 현상입니다. 북극 진동이 양의 위상일 때는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 지역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음의 위상으로 전환되면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면서 한파를 일으킵니다. 현재 북극 진동 지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사행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제트 기류가 크게 굴곡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파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라니냐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한파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약한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한파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FS 모델은 1월 6일부터 한파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찬 공기 유입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럽 ECMWF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ECMWF 모델은 1월 7일부터 다시 한파가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모델 간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이것은 상층 기압골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대한 예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GFS는 기압골이 빠르게 동진할 것으로 보는 반면 ECMWF는 기압골이 정체하면서 한기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이내의 단기 예보에서는 두 모델의 정확도가 비슷하지만 일주일 이상의 중기 예보에서는 앙상블 예측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1월 6일 화요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기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다소 약해지면서 체감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날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에서 3cm 정도입니다. 1월 8일 목요일과 9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두 번째 한파 피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9일에는 다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 예보도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은 최고 5cm에서 10cm, 제주도 한라산은 1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는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바람 예보입니다. 1월 6일과 7일은 바람이 약해지지만 8일부터 다시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초속 7m에서 10m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와 산간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까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습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파 기간에는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습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낮 시간대 습도는 30%에서 50%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호흡기 질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과 7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8일부터는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씻겨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과 10일은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두 모델 간 차이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최고 기온입니다. 1월 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도 정도로 거의 평년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권이 이어집니다.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평년 기온입니다. 강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영상 5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사이입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부산은 최고 기온이 영상 7도에서 9도,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광주는 최고 기온이 영상 4도에서 6도,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사이입니다. 대구는 최고 기온이 영상 3도에서 5도,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정도입니다. 대전은 최고 기온이 영상 2도에서 4도,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지구 온난화가 무색할 정도로 한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기가 매우 깁니다.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 내복과 목도리, 장갑,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외출 시에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시되 동파 방지를 위해 외출 모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나 노출된 수도관에는 보온재를 감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수도 밸브를 잠그고 물을 완전히 빼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한파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운동은 기온이 오른 낮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안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파 쉼터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 이후 날씨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